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성군의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에 왔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조정래 작가님의 글입니다. 백두대간의 염원이라는 이종상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태백산맥 문학관인데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을 주제로 한 문학관입니다. 소설의 지필과 탈고 그리고 소설 태백산맥 출간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6천여 매 분량의 태백산맥 6필 원고를 비롯한 159건 719점의 증여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는 문학 사랑망과 소설 태백산맥 애독자들의 필사본이 전시된 필사 전시실이 있어서 타 문학관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을 건축으로 말하다. 조정래 선생에게 설계 제의를 받은 것이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이틀 후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벌교로 현지 답사를 갔고 벌교에서 태백산맥의 현장들을 둘러본 느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길고 어두운 분단의 역사를 터널을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그것을 영화로 만든 임권택 감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질곡의 현대사를 거쳐 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데도 새삼 생각이 미쳤습니다. 소설 태백산맥 조정래 대하소설 10권짜리 대하소설입니다. 홍교 중도방죽 조정래 작가 염상구와 철교 태백산맥 4년간이 준비해서 6년간 쓰셨다는 소설 태백산맥입니다. 벌교의 약도 박현채 선생과의 사진 지리산 천왕봉 조사를 많이 했네. 빨치산 노래예요? 빨치산 노래. 유현상. 그 사람. 4년간 준비해서 6년간 집필한 소설 태백산맥. 문익환 목사님 사진. 이경재 신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현부자네 집, 소아집터, 하정리교회 중도방죽. 역사의 현장을 25번 방문해서 쓰셨고 빨치산, 지리산은 12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철교, 소아다리, 남도여관, 보성여관이죠. 벌거역, 남국민학교. 아버님이 스님이셔서 태고종 스님이다 있죠 아까. 그냥 처음 들어. 네. 아버지가 네. 스님 출신이야. 네. 아버지가 스님 출신. 나중에는 학교에 교감 선생님까지 하셨다고 해요. 태백산맥을 쓰기 직전에 이렇게 젊고 젊은 모습인데 태백산맥을 완성할 때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출판 기념회 답사.
기나긴 소설을 써나가야 하는 막막함과 암담한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 그 일을 무사히 마쳤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한테까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하. 대하 소설을 3권 썼는데요. 아리랑과 태백산맥, 그다음 한강, 이렇게 소설, 대하 소설 3가지를 쓰신 조정래 작가님이십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신문에 나온 왔다, 니 참말로 영어다. 우리 해방 전국의 문제 핵심이 농민 문제란 것을 어쩌고로 말았더라냐.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의 궤적을 제대로 그려내 오늘의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태백산맥의 탁월함은 무엇보다 역사의식의 치열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조정래는 8.15 이후의 문적 분단 과정과 6.25를 중심으로 하는 분단 고착 과정을 밝히기 위한 현지 답사와 탐문, 진실을 드러내는 열정과 용기, 그리고 섬세한 문체를 통해 우리 현대사 물줄기의 궤적을 제대로 그려내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오늘의 역사에 올바르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강만길 역사학자가 쓰셨네요. 또 소설가 김훈 소설가가 쓰신 나는 태백산맥의 거대함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구체성을 사랑한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삶과 역사에 대한 직접성이다. 이데올로기는 삶에 대한 직접성을 확보함으로써만 역사 앞에서 순결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관념이 아니라 생명의 분비물이다. 생명의 분비물일 때만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가동시킨다. 우리는 태백산맥에서 그렇게 역사를 가동시키는 이데올로기 힘을 읽는다. 김은 소설가가 쓰셨습니다. 취재용 간편복, 그 다음에 지팡이, 시계, 면도기, 손톱깎이, 사진기, 책상의 필수품들, 그 다음에 찻잔들, 커피잔, 스웨터, 양복 2벌, 넥타이 5개. 녹차수도 보호성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벌교입니다. 김광성 화백의 캐리커처입니다. 태백산맥 작가로 강조한 캐리커처. 작가는 주장하거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홍선용 화백의 초상 파나입니다. 이희재 화백의 캐리커처. 신명환 화백의 캐리커처. 태백산맥 6필 원고 끝장. 6필 원고입니다. 요거는 우패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입적인 입장에서 이적성 시비와 놀라운 신문에 나온 거. 출간 8년 만에 다시 수사하는 이적성 여부. 보안법 신문 14시간 동안.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인물 염상진의 남동생으로 형에게 시비와 분노의 감정을 가진 염상구. 소화.
무당 원료의 딸이죠. 17살에 무당의 삶을 대물림 받은 소화입니다. 그 다음 하대치 주인공이고 가장 민중적인 인물입니다.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소작쟁이를 하다가 징용에 끌려갔다 해방이 되어 돌아왔으며 그 기간 중에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고 염상진의 충직한 부하인 하대치. 순천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태백산맥. 태백산맥은 1983년 7월에 시작되어서 1989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소설이 끝나게 되자 소설의 무대인 벌교와 지리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증폭되었습니다. 무혐의 결정 보도 기사. 아유. 소설 태백산맥이 이적성 시비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백세 출간 기념하는 기념폐와 감사패입니다. 일부 책의 1부, 2부, 3부, 4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영화로 나온 영화 태백산맥,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든 태백산맥입니다. 안성기 주연의 작가에게 쓴 손편지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2층에 전시실입니다. 필사본 전시실입니다. 필사는 정독 중에 정독이다. 독자가 필사를 해놨습니다. 와. 독자들이 필사 완료 2019년. 이 원고를 따라서 바뀐 거야. 똑같이 그냥. 전부 다 이번에 쓰는 게 아니고 필사가 아까도 필사도 있었잖아. 이거를 다 어떻게 필사를 했네. 독자들이 이렇게 다 책을 그대로 필사했습니다. 이거 이 두 번으로 이렇게 줍고 이렇게 줍고 이렇게 쫙 해서 두 번이요. 옛날에 홈포즈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홈포즈라는 게. 독자들이
원고나 노트에 필사해놓은 자 필사. 전시실에 그림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염원에서 옹석 벽화. 백두대간의 염원. 최대의 옹석 벽화입니다. 조정의 장편 소설. 아리랑. 조정의 장편 소설 정글만리. 천년의 질문. 아리랑. 태백산맥. 휴식 공간이네요. 홍선우 화백의 태백산맥 표지와 목판. 단편과 중편들. 한강. 아리랑. 태백산맥 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그의 삶과 문학. 1943년도에 전남 승주군 서남사에서 아버지 조정현과 어머니 박성순 사이에 사남 사녀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 아들내는 차남이고 1948년 여순 사건을 겪고요. 아버지 직장이 고등학교 교사를 따라서 광주 서중 또 서울 보성고등학교 입학했네요.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입학하고 시인 김초혜와 결혼했고요. 현대명 6월호에 누명이 첫 회 추천대회에서 11호에 선생님 기행으로 추천을 올려서 등단하셨네요. 아버지가 스님이셨어요. 광주 서중, 그 다음에 서울 보성고등학교. 아버지가 스님을 그만두시고 교사가 되셨네요. 교감으로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이네요.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1001편을 가려 뽑은 책인데요.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태백산맥과 토지가 뽑혀서 수록됐네요. 순천시에서 나간에서 서남사에 이르는 길을 조정래 길로 명명했습니다. 그 길로 소설 속에 누가 오갔던가. 큰손자 재면이가 캐나다 밴쿠버 필름 스쿨에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 1년 동안 머물렀는데 밴쿠버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간 재면이는 나도 영어를 배우니 너희들도 대한민국 한글을 배우라며 이 종이를 교실벽에 붙였다고 하네요. 기억, 니은, 아이고. 밥이 보약이라고 했어요. 노끈을 사용하셨네요. 몇 년에 걸쳐서 방에 갇혀서 글을 쓰게 되면 책상이 바로 형틀이 된다고 해요. 운동 부족이 되는데요. 실내 운동을 할 때 이게 필수적인 거. 가벼운 것으로 필기구를 계속 바꿔 쓰게 됐대요. 작가 일랑 이종상 작가의 백두대간의 염원이라는 원형상입니다. 일랑 이종상 한국벽화연구소 소장님이시네요. 내가 평소 존경하고 그 문학성에 심취해 있던 조정래님의 소설 태백산맥의 심오한 문학 정신과 그의 치열한 역사의식 속에서 내 어린 시절 직접 체험했고 그 시절을 그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왔던 질곡의 역사와 그 진실을 보았다. 슬기로운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를 극복하고 광맥처럼 깊이 파묻혀 있는 비극에서 7천만 민족의 통일 염원을 발굴하여 민족의 순환 속에 희망을 캐내어 우리의 미래를 열고 싶었다. 나의 이런 생각에 앞서 역시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건축가 김호님의 작품의 사이를 최첨단 건축원으로 표현하여 평시 기피하는 북향의 조형물로 창의적이고도 훌륭한 소설 태백산맥의 혼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불멸의 문학 정신을 역사의식 속에 용해시킨 소설 태백산맥의 내용을 한 점 누수 없이 담아내는 데 성공한 문학관 건축의 함의를 비보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민족의 통한을 종식하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원형상 백두대간의 염원을 남긴다. 작가가 절규하는 통일의 염원은 이 시대 우리 민족의 화두이며 과제다. 이를 담아내기 위하여
북향의 건축물을 설계한 용기에 부합되도록 남향의 벽화에 아쉬움을 채우는 비보 회화로 문학, 건축, 미술이 조화를 이룬 세계 최대의 옹석 벽화를 제작했다. 옹석 벽화. 그래서 문학관에서 바라보는 염원의 벽은 동서좌청 우백이 병치되고 도치시킴으로써 북향이 아닌 남향의 자연스러운 시각 효과를 기대하게 되며 모든 사원이 소멸되고 관용의 미학이 빛을 발한다.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4만여 개의 자연석 몽도를 채집하고 하나하나의 민족의 염원을 담아 건식 공법으로 제작한 옹석 벽화이니 모두 여기에 동참하여 통일 염원과 함께 자신의 염원을 강구해보자. 일랑 이종상 작가님의 백두대간의 염원입니다. 사만여 개의 몽돌로 직접 만든 이런 옹석 벽화가 제 뒤에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계십니까?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